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핫한 인물, 지금 올해 국힘의 당대표가 된 한동훈 당대표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한번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우선 이 사주 구조는 여기 이제 주인공이에요. 을목이. 근데 을목이 나랑 같은 나무가 없지요. 없는데 여기 제가 가로치고 요거 목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지금 여기 년, 월, 일, 시인데 시는 나와 있질 않아. 그래서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야. 추측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갑신을 한번 넣고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 목, 화, 토, 금에서 요 두 개라고 쓰는 건 사실 안 맞아요. 왜냐면 이 목이 여기 하나 빠져야 되고 여기 금이 빠져야 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인공의 을목이 나와 같은 목이 지금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신약한 사주라고 그래. 신약한 사주. 그리고 여기 금인데, 여기서 이제 금이 안 보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예측, 한번 추측적으로 넣는 건데, 이게 신금이 있지만 이 자체는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지장간에 숨어 있는 신금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제 신금이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출된다 그래. 이렇게 떠있는다 그래. 이렇게 부딪혀서 깨면은 우리가 뭘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창고에 넣어놨을 때 꽃갱이나 뭘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다 파헤쳤을 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축이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이렇게 까질락 하면 이게 반대되는 경우가 지금 이게 미잖아요. 충이 되잖아, 충미. 미가 왔을 때, 이런 경우, 미가 왔죠. 미가 오면 요거 이렇게 충이 돼갖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땅 속에 들어있던 게 툭 튀어나온다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신금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주가 약하지요. 신약한 사주예요. 자, 그럼 신약한 사주고, 그럼 이제 특징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지에 일목일간에 같은 기둥 아래 여기 지쪽에 보면 이제 해수가 있는, 이거는 해수라는 건 양의 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에요. 호수라든가 뭐 강이라든가 바다 이렇게 뭐 가조되어 있는, 혹은 뭐 흘러가더라도, 그러니까 수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을목은 지금 선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태여 이게 물이 필요치 않아요. 어떤 환경이면 좋냐면 이런 환경이 여기 진토는 적당하게 이제 봄에 흙이면서, 그러니까 따뜻하면서 여기 물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여기 뿌리를 내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이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흙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부평초라고 그래. 큰 강이나 호수, 바다에 떠다니는 미역이나 뭐 다시마? 어떤 그런 거 떠 있는 거 너블너블 떠다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지금 상황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이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자랄 수는 없겠죠. 뭔가 불안한 거야. 이런 계속해서 떠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집에 뭐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태양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목이고 요거는 불인데 목생화가 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상관이라고 해요. 상관. 자, 을목이 있고 요거는 이제 병이,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목생화가 되죠. 요 자체를 우리가 상관이라고 해요. 상관.
자, 이 상관이란 요 기운이 있으면, 언변이 뛰어나다 그래요. 말을 참 잘해요. 그 재밌게 하고 약간 거품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관이 있으면은요, 한 10분만 지나면은 금방 이렇게 말을 편하게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이 상관 있는 사람이 상대편한테 얘기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뭐 적당히 봐서 뭐 형님이라 하든지 아니면 뭐 왜 상사분이라 하든지 이렇게 뭐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상대편한테 얘기할 때 직위를 붙여서 얘기해야 돼 항상. 그러면 뭐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누나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요 그게 누구를 보고 인사했는지 몰라. 그럴 거면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아. 상대편이 그렇게 상대편을 잘 알아서 그걸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해줘야 상대편도 기분이 좋다는 거. 네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누나 누구누구 어떤 누나 그동안 너무 예쁘게 그동안 많이 한참 만에 뵀는데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요 하면 그쪽에서 기분 좋잖아. 근데 누나를 빼고 그냥 오래간만에 봤는데 얼굴이 하등 바뀌어서 잘 몰라보겠네 이러면 그 전혀 다르잖아 느낌이.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관이 있는 사람은 말로는 상대편이 따라갈 수가 없어. 말로도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영업하는 데는 너무 잘하겠지. 상담하고 영업하고 뭐 좀 더 품위 있게 하면 어떤 뭐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화력도 있고 뭔가 일을 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어떤 업적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변이 있다는 거는 지금 저 한동훈 대표의 그 한번 뭐 이게 말하는 걸 봤죠. 말을 또박또박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막히지 않고 상대편이 얘기하는 거 질문하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받아치잖아요. 그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성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정인이라고 해서 이걸 엄마라고 그래. 정인은. 요거는 이제 편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계모라 하기도 하고 이모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이제 같은 어머니 성질을 갖는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하고는 이 편인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달라. 이렇게 이 편인이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편인이면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심도 많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상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기서 이 편인 봤을 때는 그런 성질을 갖는데 이 정인을 만나면 나를 낳아준 엄마를 이렇게 깔고 앉아 있으면은 조금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큰 물이 있을 때 여기 떠다니는 이 화초가 편안하질 않죠.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운에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갑인인데 요 인이 어떠냐면 큰 나무인데 땅 속에 있는 땅 속에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큰 나무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여기에 인 속에 큰 나무 물이 타고 올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태양이 있을 때 그걸 좀 과장하면은 자 상수도관을 묻었는데 큰 수도관을 묻은 것처럼 이 큰 물을 빨리 빨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11살 때부터 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이 쫙 빨려서 이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감목을 키운다는 거예요. 물을 계속해서 뿜어 올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차가지고 강이나 이 호수나 바다처럼 큰 물이 아니고 적당히 모여 있는 물 정도로 나머지는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좀 과장적으로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한강물을 인목이 하나 있으면 한강물을 다 빨아들인다고 그래. 그거 얼마나 뻥뻥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빨리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이 있으면 아무리 사주에 물이 많아도 그거를 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어머니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해수로만 있으면 이거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이 망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물속에서 계속 떠다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물 위에 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 잇목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다 거의 다 빨려 들어가고 내 을목한테 필요한 물만 남아있을 정도로 소량만 남아있을 정도로 물을 다 이 잇목이 있으면 다 빨아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개축이라는 게 이게 조상자리죠. 이 자리에 보면은 이 개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 얘기할 때 보면 자, 이제 살이라는 건 이게 죽일 살, 자, 죽일 살. 살인한다 했을 때, 살. 죽인다는 뜻이죠.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백호라고 그래서 피를 본다는 거, 아마 피. 또 양인. 양의 목에 칼을 꼽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섬찟하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돼요? 피를 본다는 거잖아요, 피. 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사고가 났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편을 해하려고 했을 때, 이때는 피를 보게 한다는 거는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백호라든가 양인이 있으면요, 이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살, 우리가 눈 이렇게 마주쳤을 때 어떤 살기를 느낀다는 그런 말도 듣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큰 회사에서 조직사에서 근무를 할 때 정관으로 있을 때는 그게 행정직을 얘기해요. 행정직.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보통적으로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관 아니고 이제 평관이 되면 이 편이 되면은 이 행정직이 아니고 그 어떤 위급한 상태라든가 특수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 군인, 검사, 판사, 뭐 검사, 그 다음에 경찰 이런 쪽에, 즉, 칼을 들고 다닌다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상대편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살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게 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개축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보면 요게 사람을 죽인다 의미. 즉, 피를 보는데 이 피를 보는 상황에서는 이건 어떤 게 평관 역할을 하는. 즉,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감을 주고 또 목숨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찰서에도 왜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 밤에 야간 근무한다든지 어디 잠복해서 뭐 근무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이게 좀 어려운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되게 평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관성이 가지면서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상대편한테 우회를 줄 수 있는 또 겁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액션이라든가 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되죠?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검사하면서 여의도에 가서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그 의원들이 뭐 질의하고 뭐 이렇게 답변하고 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상황을. 그러면 그 경륜도 짧고 나이도 젊은데 한번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천천히 긴장하지 않고 또박 얘기하면서 상대편한테 한마디도 지질 않잖아요. 예.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예. 백호라든가 양인의 기운에서. 근데 이런 기운이 이때 또 나오죠. 요건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철이 나지 않았어도 지금 뭐 초등학교라고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선생이 봤을 때 눈매라든가 이렇게 뭐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집중하는 이런 걸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때는 벌써 이제 성인이 되면서 또 그런 기운이 또 연결되면서 자꾸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자꾸 드냐면 내가 뭔가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뭐 어떤 인터뷰인가 뭐 할 때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대통령이 된다, 무슨 의사가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세, 남들의 출세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명예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자기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특색을 많이, 요런 기운 때문에 그래요. 요런 기운 때문에 이제 그런 기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특징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힘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아니면 여기에 같은 목이 있어서 내가 같은 동업자와 같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일 하더라도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편하니까 모든 일이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죠. 이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 운에서 보세요. 자, 1살 먹어서 1살에서 10살까지 을목, 나와 같은 기운이 이렇게 또 아래 을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힘이 많이 난다는 거야. 그 친구가 바로 딱 옆에 둘이 와서 너한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그럼 내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 상태를 연상하시면 돼. 그런데 요거 이제 11살부터는 20살까지는 갑인이라고 그래서 바로 요건 음이고 요건 양의 기운인데, 자, 이 을목한테는 혹시 을목 일가 있는 사람들은 꼭 이게 간목이 있어야 돼, 간목. 이게 있어야 돼. 왜냐면 을목은 이게 작은 화초라든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넝쿨식물인 게 을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햇볕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큰 나무가 서 있을 때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나무에서 우리가 뭘 열리는 거 봤어? 열린다 하더라도 아주 열매가 탐스러운 게 아니고 열매가 좀 오죽잖아 보이죠? 이렇게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항상 을목은 이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걸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고 올라가.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의지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내가. 예, 을목은 이 의지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의지처가 있죠. 요 자체가 간목이.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거야. 이게 바로 1대운, 2대운 운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기운이 있을 때 나는 이게 우리가 쉽게 해서 부모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주 본국으로 봤을 땐 별로인데 이걸 보면 잘 따라가고 있죠. 이게 수가 이렇게 와도, 이게 많아도 이거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쭉쭉쭉 빨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51대운부터는 이 금이 들어오죠. 여기서 금은 뭐예요? 관이라고 해서 자기 명예. 그죠? 우리가 명예 보통 출세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돈을 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 명예를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명예를 안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출세했다든지 존경받는다든지 할 때는 벌써 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관이 이렇게 딱 따라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서서히 젊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청장년, 중년, 말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운이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 지금 금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 이름에 보면은 여기 금이 있어요. 요 한시라는, 여기 우리가 이제 자원오행이라고 해서 글자의 고향.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또 본적을 어디가 쓰라는 데가 있죠. 본적.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너는 본적이 어디야? 그러면 아버지 고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찾아야 확실하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뿌리. 근묘화실이라고 그래요. 근묘화실. 근묘화실에서 뿌리, 싹, 요거 꽃, 요거 열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는 거야. 뿌리 근자. 요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이 자원오행이라는 그런 뜻. 그러니까 여기
한자의 성씨 한의 뿌리는 어디냐면 금이에요, 금. 그 다음에 동력동자는 이 뿌리가 목이고, 그 다음에 공덕훈, 요거는 요 뿌리가 화예요, 화. 요 기운이 여기에 있는 거 똑같다는. 그럼 여기에 지금 화가 하나 있죠? 여기 화가 또 두 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 여기 이제 금이 있는데 여기는 금이 없잖아, 지금. 근데 요 금이 요거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남편으로 이제 남편으로 얘기하고 이름을 아내로 얘기할 때, 자, 여기에서 남편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벌러,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될 때는 여기서 내조가 안 돼 있을 때 남편이 뭐가 일이 잘 안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없는 글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받쳐줄 때, 즉, 여자가 이렇게 받쳐주는 경우, 이거 우리가 내조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자원오행이라 해서 숫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길작용을 할 때 좋다는 거예요. 길작용. 흉작용이 아니고. 여기 있는 글자는 다 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을 때. 단, 여기에 보면 이제 공망이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대가를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공망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하나가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잘 흘러가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요 17이라는 거, 요건 아버지 자리고, 요건 엄마 자리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 이런 경우는. 자, 요 17에서 보면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선견고명이라고 그래서 지도자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리더십이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7이 있으면. 그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요 17핵은 아버지가 가진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떤 어머니냐, 여기서는. 18핵이라는 건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내 지금 현실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도 자신 있게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일을 하는데, 자, 어머니, 아버지에서 이런 작용력도 좋게 작용하고, 자, 요거 이제 본인을 나타내는 거. 25핵이라는 거는 한동훈 본인을 얘기해요. 25핵은 이 기운이 보통 우리가 이제 팔방미남이라고 하고, 여자는 팔방미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만능이야, 만능.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뭐 그때는 박사란 하기가 별로 사람들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잘하고, 정말 너무 다방면에서 뭐든지 잘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안단위 박사, 뭐 만물 박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25핵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가정의 분위기는 24핵이라 해서 뭐냐면 이거는 재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자수성 가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가정은. 자, 요 배우자 자리가 여기 이제 33핵인데 옛날에는 33핵이라서 이게 길수인데 여자한테는 좀 안 좋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성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왔다는 거야. 자, 여기에 배우자가 진은정 씨 맞나요? 한동훈 와이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변호 저기에 보면 김현장이라고 있었죠?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물론 외국 변호사죠? 같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연봉이 20억이 된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남자 능력을 능가하죠. 여기서 의미는 33핵은 남녀 공이 대등한 능력을 가지기 발휘하고, 그 다음에 우길승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좋은 형수죠. 그 다음에 41핵은 아까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41핵은 호연지기. 그러니까 뭔가 꿈 같은 거라든가, 그러니까 아마 자식도
일남일녀인데 여기 자식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죠.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술이라든가 여기 있는 자원오행이 내가 부족한 거를 잘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게끔 지금 이름이 잘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주에 있는 원국은 이렇게 허약한데 부족한 걸 여기서 채워주고 운에서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풀린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운이 또 이렇게 점점 자꾸 좋아지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주는 원국보다는 운을 잘 타고나야 된다고 그러죠, 보통. 그럼 이제 간단한 예를 보면은 올해죠, 올해 4월 달인가 봐요. 총선이 있었잖아요. 올해가 갑진년인데 요때 보면은 일단 요거는 좋은 작용을 해요. 내가 의지처가 되는데 근데 요 진이 와가지고 이 운에서 진술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자리가 진술충이 돼서 충이 돼버리면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월달 같은 경우는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지금 대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작용이 일어났냐면은 이 을목하고 이 신금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을목하고 신금은 금극목이 돼서 요건 나무를 자른다, 잘라진다 해서 날카로운 칼에 요걸 자른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다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요 을목은 물상으로 보면 신금은 아주 예리한 칼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칼자루야. 그러니까 이제 칼자루를 진 거야. 7월 달에 내가 모든 사람을 내가 이제 진도지휘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쉽게 해서 칼을 하나 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캡틴이죠, 캡틴.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냐? 갑신은 요거는 음인데 요거는 음인데 요거는 양이잖아. 요런 경우는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자루도 큰 거야. 이순신 장군이 휘둘릴 만한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최고 캡틴이잖아요. 즉 이렇게 되면 뭐 나라를 경영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느 큰 단체라든가 여기에서 그 위에 뭐 회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 구조 자체가.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 자체가 편인도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정인, 그 다음에 달변가, 그 다음에 을목은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이 갑목은 유연성이 없어서 요즘같이 장마철에 한번 바람 불고 그래서 잘라져 버리면 끝이야, 갑목은. 근데 을목은 부러지질 않아. 계속 휘어지고 눕고 이러고 누워가지고 어떻게 돼? 어찌 보면 그 위에 물이 흘러가도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딱 일어나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을목이.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 을목인데 여기 진토가 요것도 양이라고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칼을 얘기하는 거야. 칼을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 을목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투력이 전투력이 있겠죠.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뭐 어쨌든 간에 만나면 꼴리는 경우가 없잖아. 그게 능력이에요. 요런 것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제가, 보통 이렇게 특히 대운에서 보통 이 전과 후가 있는데 전에서 안 좋으면 후가 좋고 이 전에서 이게 좋으면은 또 이 후에는 인생 후반전에는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살면서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전진하는 스타일.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요 계축 여기서 봤을 때 그 칼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항상 그걸 다 계속해서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라든가 또 어떤 위협을 누가 뭐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다 타파할 수가 있는 그런 자체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한 대표 보면은 이 팬덤이 대단하죠. 정치인들이 팬덤이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완전히 팬덤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말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니까 신나게 일할 수가 있잖아요. 작년 총선 때하고 올해 전당대회 전국을 돌 때 한번 보세요. 딱 한 사람 올 때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3명은 어떻게 돼요? 그거 정말 어떻게, 기가 죽겠죠? 같이 연설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연설할 때, 그 다음에 거기서 강연할 때는 박수 치고 난리인데,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박수 안 치잖아.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게 앞으로는 정치적인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팬덤을 형성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 그런 게 매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를 갖고, 정말 미래를 개척하고 뭔가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이제 그런 선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마치고요. 혹시 자, 이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